유튜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네. 네, 저희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준비 때문에 약간 끊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회원님들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연결해서 유튜브로 나가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2024년 3월 24일 BMW N클럽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설명회는 줌으로 실시간 녹화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접근드리겠고 지금 줌으로 입각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본론 시작할 본설명회 현재 회의는 가장 인기를 참석하겠다고 같이 시작했었는데 급하게 있어서는 이제 되었고 아버님의 구호 소식을 전 N클럽 회원들을 대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177번 박현준입니다. 네, 사실 감사를 맡기 이전에는 2015년도에 부회장을 시작으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회장을 역임했고 그 뒤에 19년도부터는 계속 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회장님들이 보통 퇴임하신 다음에는 감사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평회원으로 내려와서 명예회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감사 기간이 유독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후임이었었던 박경 회장이 중간에 급한 병가로 갑작스럽게 이주연 회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제가 감사를 연이어서 맡게 되는 바람에 제가 좀 감사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 감사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는 회원님들도 많아서 저도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라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양쪽을 비치지 못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를 제외하고도 앞선 전임 회장님 김창현 회장님과 초대 회장이셨던 회장님 그리고 박기영 전 회장님 등 총 전 회장님들 네 분을 포함해서 저희 N클럽 정회원분들 약 20명이 현재 이 송기정 체육공원 강당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줌으로도 18명, 17명 정도가 참석해주고 계셔서 지금 현재 약 40명 정도가 이 방송과 이 발표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상황 설명 두 가지, 회장이익과 합의서, 그리고 해임한 투표와 그 이후,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저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 어디에서 이게 비롯된 문제일까라는 것,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MCK에서 그동안의 감사라는 건 사실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표를 늘 신년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MCK의 회계는 신년회와 신년회 한 번씩 하는 원래 신년회와 신년회 사이에 전체의 수익과 전체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재무관리인사 이 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감사가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신년회에서 작년 회계 처리에 문제 없음을 선고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2020년 이주연 회장님 취임 이후로는 노정아 이거 스마트 미러링 할 수 있어? 스마트 시각적으로 미러링. 감사 부분 쪽이 어떻게 보면 진행되시고 했었던 거죠. 카카오톡으로 스마트 미러링 할 수 있나?
어, 기존에는 하나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뭔데 이게? 이 네 뭐 들어야 돼? 안 가고 이제 또 화상도 통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앵클럽 코리아 명의통장과 여러 왜 일단 미러링 한번 해봐. 하셨을 때 뭔지 알지? 스마트폰. 나의 개인 통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통장 내용 제가 지금 현재 감독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엠클럽 명의의 통장은 제가 이 필금 데이터를 뽑아주기 전에는 제가 받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카카오 모임 통장이라는 것은 신청받은 사람들이 이 필금 내역은 볼 수는 있지만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필금 정식적인 스마트 이 뷰, 화면 미러링. 그 통장을 개설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시고 정리해서 무슨 으로 가야 말씀드리면 아직 인수가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 기간 동안의 감사는 착수도 못한 겁니다.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아시다시피 3월 18일 날 제가 또 무기한 활동 정지를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사를 할 수 너 있을지는 우유 안 먹냐 이거?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 상황이 사실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오늘 자리가 설명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상황에 대한 설명의 사전 부분 쪽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정영분께서 되게 놀라셨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는 사실 2023년 4분기부터 왜냐하면 이주연 회장님이 10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꽉 채운 3년이 초과되기 시작한 게 4분기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부 그리고 또 N클럽의 되게 오래된 회원일수록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11월 51일 날 이주연 회장 찾아가서 인증을 드리면서 이제는 차기 회장의 추천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차기 회장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신년회를 진행하면서 깔끔하게 인재인계를 진행했고 알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5일 날 원래는 전 회장님들로만 모이는 저녁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저희 김창현 전 회장님 저녁을 인바이트 하셔서 저를 포함해서 장준영 전 회장 그리고 박기영 전 회장, 이주연 전 회장 이렇게 모여서 사실 이 모임 자체는 그냥 신년의 단순한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인수인계 및 다음 회장에 대한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러한 우리가 자리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직전에 이주연 회장이 국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 전 회장들은 이렇게 그러면 이주연 회장한테 전달하자라고 내용 정리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회장 추천과 신년의 개최를 공고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1월 5일 날 못잡은 자리를 1월 20일 날 다시 한번 이주연 회장과 제가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주연 회장은 자기가 그러면 현재 부회장인 이관수 부회장님을 다음 회장으로 추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당연히 지금 현재 회장이 다음 회장을 어떻게 보면 앵클의 발레처럼 이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현재 임원이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알겠다라고 확정을 하고 이날 1월 20일 날 미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전 회장이 될 이주연 회장과 다음 회장이 되실 이만수 회장님을 제가 그래도 한번 얼굴을 뵙고 인사하고 또 이 부회장님이 회장직을 맡는다고 하는데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해서 저녁 자리를 한번 제가 인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이주연 전 회장과 그 다음에 차기 회장인 내정으로 되신 이관수 부회장님 그리고 강성민 재무 및 회원관리이사 그리고 저 네 명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날 그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 회장을 이임하고
관련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자.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이제 슬슬 준비하면서 신년회를 같이 진행하자 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 전 회장님들에게 다 공지를 드리고 공유를 드렸는데 2월 28일 날 이주연 회장이 이관수 부회장님께 직접 찾아 미팅을 해서 어, 합의서를 내놓으면서 이 합의서에 날인을 해야지 회장이 이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하루 뒤에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프로세스가 쭉 작년 11월 달부터 현재 2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을 놓지 못하면서 도대체 합의서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클럽 운영 합의서라고 나와 있는 저희가 투표 회의만에 붙여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별도의 PDF로 올려드리다 보니까 회원님들께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네, 앞선 이 클럽 운영 합의서라고 하면서 BMWM 클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을은 BMWM 클럽 코리아 클럽이라고 나옵니다. 갑과 을이 각각 재단과 클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쭉 내용에 대해서 갑의 클럽 운영에 대해 을 요청이 있을지 지원하기로 한다. 이러한 쪽의 내용이 나오면서 서명란을 봤더니 BMW 클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상호에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이렇게 나가죠.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번호라는 건 아시다시피 법인 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이것은 등기를 했던지 세무서에 등록을 했었던 어떠한 단체나 법인이나 이러한 집단에게 매기는 건데 여기에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두 명입니다. 이주연 회장과 그 소성현 여기에서 약간 블랭크 처리를 했는데요. 소성현 전 부회장이 같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뢰는 BMW M클럽 코리아 클럽이고 여기에서는 이관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가 갑자기 왜 재단이 튀어나오고 왜 여기 고유번호가 나오고 왜 주소가 나오고 우리가 언제 주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나서 확신이 좀 들었었던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의 고유번호증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저희가 BMW 코리아랑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파트너 행사로서 창사 이래로 거의 20년간 되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BMW 코리아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현금을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랙데이 때 전체 대관료를 50% 할인해준다. 아니면 현물로 경품들에서 사용하라고 골프백이라든지 이러한 현물을 지원해준다. 즉 실질적으로 공유로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현물 및 할인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늘 포인트에서 좀 배가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PCK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파트너사들, 딜러사들별로 돌아가면서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하면서 1년에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후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도 그러한 것을 BMW 코리아로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초대회장부터 계속적으로 역대 회장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2020년도 들어서 한상윤 그 전에 영업 마케팅 총괄장님이 대표로 올라가시면서 한상윤 대표님이 장준영 초대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예전부터 저희 엠클럽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기에 장준영 회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했고 그러다가 처음 2020년에
재단이 아닌 클럽에 소위 말해서 공식적인 지원 후원을 받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MW 코리아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후원 계약을 맺어서 1년에 얼마를 돈을 넣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상대방의 통장이 그냥 우린 아무도 모르는 개인 통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돈을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N클럽 코리아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죠.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저희와 같은 비영리 단체도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고유번호증을 만들면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이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고유번호증 그리고 고유번호가 나왔죠. 그리고 모든 단체는 세무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재지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소가 어떤 주소였냐? 이주연 회장이 그때 취임하기 직전 직후 그 시기였는데요. 그때 송성현 전 홍보이사를 대외협력 이사 또는 부회장으로 해서 이 고유번호증에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주연이 대표로 올라갔지만 송성현도 공동대표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송성현 대표가 있는 법인의 주소 부산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 소재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재지는 사실 이 고유번호증 등록을 할 때 소선위원 대표의 소재지를 등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서를 어차피 오늘 방송이 끝난 다음에 파일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같이 할 텐데요. 밑에 보시면 주의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 자료에 이 수출에 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고유번호 상의 이 정당한 인표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만든 고유번호입니다.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BMW 엠클럽 코리아는 처음부터 20년 내내 비영리 단체이자 동호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주소, 고유번호, 그리고 공동대표의 구조까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계약서 상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 고유번호증을 봤었고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저기에서 저렇게 주소가 튀어나오고 고유번호가 튀어나왔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보는 순간. 요, 네, 지금 잠깐만 요 유의사항을 좀 읽어드리면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 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건 비영리 단체인데 통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주는 거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통장이 개설되고 이 통장이 개설되면서 사실 처음으로 저희 N클럽 코리아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BMW 코리아와 파트너십 현금 후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이 고유번호증과 통장이 만들어졌고 2020년 12월 달에 BMW 코리아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2천만 원의 지원금이 저희 클럽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합의서 내용 마지막 페이지로 내려가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합의서 페이지 마지막 부분 쪽은 지금 약간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네, 약간 이게 지금 화면 배열이 조금 작아서 그냥 이 확대한 게 약간 시계지기 때문에 일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세부 내용 쪽에서의 핵심적인 권한이 재단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단의 대표로의 클럽 회장 선임 및 최종 승인권을 대표가 가지고 그 대표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후원사로부터의 예산은 재단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 자체가 약간 깨져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요 내용 자체를 제가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 파일로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일로 올려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네, 잠시만요. 진행상의 미숙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오니까 네, 머리가 안 따라가네요. 네, 다시 다른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아닙니다. 3월 3일 날에 바로 급작스럽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주연 회장하고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참석자는 저와 장준영 수석 회장 그리고 당사자인 이주연 회장과 이관수 부회장 그리고 이주연 회장이 마침 그날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서 강성민 재무관리이사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총 그렇게 5명이 미팅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먼저 물어봤고요. 이주연 회장의 답은 이관수 부회장이 걱정이 돼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본인이 추천해놓고 본인이 걱정돼서 합의서를 요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합의서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비밀리에 둘이서 체결하라고 했는지 100번 양보해서 왜 이렇게 비밀리에 둘이서 진행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답변 없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주연 회장에게 미리 들은 적 있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한 강성민 이사에게 그러면 강성민 이사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번도 사전에 공유한 적이 없느냐라는 것도 물어봤지만 PCK 답변 막년회가 좋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제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공유를 왜 안 한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게다가 가장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겠지만 앞서서 보셨었던 합의서의 내용이 어떤 특정 개인이 걱정돼서 제어하기 위함이라고 읽혀지실까요?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서명을 하고 낙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특정한 개인이 이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때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제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읽혀지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도 투자 쪽에 있는 사람이어서 무수히 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그러한 문해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장의 최종 발언은 이 자리에서 그럼 이간수 부회장을 회장 추천해서 내리고 김상근 홍보이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아직 오케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해도 수요일까지 이 보호가 어떻게 될지는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3월 10일 날에 올린 해명서에서 이게 다 녹취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주연 전 회장의 해명글에서 녹취 파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녹취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보면서 왜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 안 할까라는 그 3월 3일의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사전에 공유 안 한 이유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만 답변을 못 들었었던 이유가 그러한 부분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와서야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6일 날 얘기한 대로 저한테 카톡으로 부정후 기사가 한정 추천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박경 고문이 뭐 지금 이슈를 제기하고 싫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마무리 된 다음에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저한테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에 강준영 초대위원장이 인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에 저희가 현 회장 해임 투표를 발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이관수 부회장이 본인이 추천해 놓은 다음 회장 후보인데 본인이 추천해 놓은 다음 회장 후보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 합의서를 통해서 제어하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가 변명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어디에서도 이 합의서 어디에서도 그러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겠다라는 플랜. 즉 예를 들어서 이번 회장이 문제라면 이번 회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소멸한다든지 뭔가가 하나라도 좀 보인다면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은 그냥 재단이 클럽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거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찍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그러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만약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간수 회장이 이주연 회장과 그냥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조에 동의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여기에 소통이 되었나요? 그냥 둘이서 진행이 되거나 이 자체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현 회장의 결격 사유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게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 회장 해임한 투표 발의라는 사실 정말 죄송하고 엄청난 그러한 긴급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임한 투표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3월 9일 날 8시가 조금 넘어서 올렸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많은 회원님들이 이 해임한 투표에 참여해 주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보통적으로 놓는 기간보다 좀 더 길게 3월 13일 자정까지 아마 제가 투표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 보시는 결과는 표 참여하신 분들이 총 70분이고 그리고 지금 51분이 찬성을 그리고 19분이 반대를 해서 70%가 넘는 찬성률로 이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투표 내용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뒤에 회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또 질문을 주시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회의만을 한번 정독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요 부분에 저희가 그것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내용 깁니다만 간단하게 여기 뒤에 부분을 설명드리면 세관이 가열되는 즉시 명예훼손자는 기업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개인을 부승한 시간을 훨씬하여 준 정의로운 분들을 추천받아서 시립회장은 투표로 추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것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도 역시 전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릴 때에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진행을 했는데 올리는 것은 다시 또 일부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올라간다. 제 생각에는 저희 엠클럽 정회원님들께서 투표에 그렇게 고민하고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진행하셨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시 회장을 추대하는 것도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 명예회장단의 투표 내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투표가 마친 이후에 사실 왜 그 뒤에 소통이 없느냐라는 것을 몇 분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안을 저희가 올리면서 내용에서 이 카페 공식글에 삭제와 편집 등 이 게시물과 투표를 삭제하나 훼손할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BMW 코리아나 이런 쪽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주연 전 회장도 초기에는 그대로 이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3월 20일자로 확인해 보니 이미 부문 이상만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옮겨놨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뒤에 소통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투표 마감이 3월 13일 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13일부터 요거에 관련되었었던 전 회장들 박현준, 장준영, 박혜원 등 전임 회장들은 카페 권한이 공지 없이 무기한 활동 정지로 어떠한 카페 글도 게시할 수 없게끔 바뀌어졌습니다. 공지 없이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3월 18일 날에 공지를 하시더군요. 징계 공지라고 하면서 즉 13일부터 18일 동안 5일 동안은 얘기할 수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주기 위해서 공지가 나중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심성의껏 대화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3월 3일 날 그 마지막 미팅에서 누구는 녹취를 쓰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대한 상호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위주로 회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카페를 활용했지만 아시다시피 13일부터 모든 권한이 차단되어서 볼 수만 있지 어떤 의미도 쓸 수 없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주연 회장님이 저나 예를 들면 이관섭 회장님이나 저희 쪽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자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공적인 거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적인 걸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제스처는 카페에서의 권한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쪽으로는 다른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되어서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회원님들께 그동안에 저희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사태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뭐였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가 크게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쌓여서 고름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BMW 코리아와의 파트너십 계약은 2020년에 첫 번째로 진행이 돼서 최초였고 그때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2021년에 두 번째 계속 연간 계약으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2021년에 두 번째 계약이 첫 번째가 갱신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체결되면서 2021년 9월 달에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2월 13일 날 이전 회장님이 직접 전해받은 엠플러 코리아 통장, 그 통장은 이주연 회장만 지금 접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장 인감을. 그래서 그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확인서를 제가 받아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딱 두 번이 들어오고 말았더라고요.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9월 30일 날 들어온 2020년 계약과 2021년 계약이 모였습니다. 2천, 5천씩 7천만 원. 그럼 2022년 계약과 2023년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결국 연장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관수 회장님께 어떠한 부분이 공유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관수 회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임원 중에 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어오던 예산이 왜 계약이 안 되고 중단되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연 회장에게도 이 4분기 정도의 행사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물어봤었습니다. BMW 코리아 계약이 왜 그러면 안 됐었던 거냐라고 했더니 뭐 본인의 얘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 부분 쪽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이 부분을 지원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2021년도에 9월 달에 예산을 받았고 2022년, 2023년 두 번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예산 부족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용돈을 받다가 갑자기 용돈을 끊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용돈을 받았었던 것들의 모든 예산이 평준이 이 지평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2년 정도가 진행이 되면서 또 저희는 이런 내용을 임원들이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이관수 부회장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사실 팩트가 아닌 추정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거의 팩트와 팩트에 근거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데 여기서부터는 추정이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추정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예산 압박이 본격화된 것은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였을 겁니다. 2021년까지 예산이 진행이 됐고 2022년도는 어떻게든 새로 들어오시는 회원님들의 회비와 이런 것들로 유통이 가능했다라고 하더라도 2023년도부터는 사실 큰 행사를 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2023년도에 6월 행사부터 이제 행사를 전체를 통으로 위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원래 역대 클럽 행사들은 전체 위탁을 사실 이전 회장 이전까지는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늘 부족해서 예산 자체에서 어떻게든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임원들이 직접 그렇게 준비하고 각 파티별로 맡아가지고 진행하면서 행사를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되게 서툴지만 투박한 맛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의 임원님들도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체를 부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2023년 6월 한여름밤의 모 행사부터 위즈럼에게 이다수 부회장님의 회사인 위즈럼에게 전체 인사를 주게 되는데 이때부터 두 번 있었던 그 다음 행사였었던 10월 3일에 2023년 10월 3일에 400색 데이 행사까지도 한 이관수 부회장님의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산 부족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도 됐다는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이 미지급금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 내용은 이관수 부회장님의 어떻게 보면은 승인을 받고 이관수 부회장님이 공유해 주신 이 미수금 정산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6월 25일 날 있었던 행사에서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약 4,400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을 하고 2023년 12월 3일 날 있는 행사에 약 1,500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데 판단하시는 이유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급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급해 나가는 미수금의 해소가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에 2,400 이상이 어느 날에 들어오냐면 2024년 2월 29일
2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강섭 부회장님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합의서 보장을 요구하는 날, 그날 그 자리에서 이강섭 회장님이 보장을 안 짓고 거부를 했그 다음 날, 이게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전체 미수금 총액의 40% 이상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 근본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으로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왜?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회계의 재무 감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아시다시피 무기한 활동정지를 당한 상태여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봤을 때 저희는 근본적으로 예상 부족에서 이것들이 골룸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선적과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좋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도 좋고, 지금 네, 아직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않으셨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해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석해 주시는 회원님들 20분 가까이 되는데 편하게 손들어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그분의 질문을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부분 정도가 고문단 사유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답변 질문은 아니고 2020년하고 2021년도는 이주연 회장이 계약을 따낸 게 아니라 2020년도는 4분기에 관련된 5천만 원에서 일부분이 2천만 원 들어온 거고 그 당시에 내년 것까지 해서 저희가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따낸 거예요. 그 이주연 회장이 저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계약을 딴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2년하고 23년도에는 이주연 회장이 아예 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영 부회장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잠깐 보고 답변을 공유하기 전에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문단이라고 이제 계속 이주연 회장은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저희의 인원 구성이 지금 제가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2020년도에 잠깐 임시로 맡은 대회까지를 포함하면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회장이었고 장기영 초대회장이 첫 우리 클럽을 공식적으로 독일에 등록하고 처음으로 취임한 초대회장이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김창현 회장님이 제 앞에 기수니까요.
2012, 13년도에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장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모임입니다. 명예회장단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틀린 건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으로 봉사해 계신 분들도 클럽이 오래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노력까지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고문단으로 하면 임원을 하셨던 분도 고문, 회장을 했었던 분도 고문이기 때문에 회장을 진행했었다라는 것은 클럽의 A부터 Z까지 들여다봤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분들로 모여있는 모임이 이러한 공식적인 이슈를 제기했다라는 것에 엄중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명예회장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한 단체 고유번호 측면이 없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스피커가 누구냐라는 부분 쪽에서 우리는 모두 다 회장을 연임했었던 그러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장윤영 초대회장의 질문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고문단 사유화 시도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라고 전달을 합니다. 고문단 사유화라는 부분 쪽이 어디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희의 액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을 직선제로 뽑아서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저희의 최우선 목표이고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어떻게 보면은 한 20일 정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운동의 기간을 어떻게든 하루라도 좀 더 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배우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지금 현재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종료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럽을 잘 재정비한 그것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마지막 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단의 사유화 시도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2월 달에 첫 번째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BMW 코리아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던 장준영 초대회장과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계약서 파이널 버전 워드 파일로 제가 작성을 받아서 그때는 저희 대회 협력이셨었던 한윤지 부모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영문계약서 점수를 받고 그것을 이주연 회장 다음 회장인 이주연 회장의 이름까지 제가 넣어서 전달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리는 이주연 회장이 아마 가서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2천만 원이 원래는 논의가 됐었던 것은 2020년 하반기에 2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겨우겨우 2천만 원을 12월 달에 받았고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달에 저희가 또 영종도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크게 이것을 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행사비를 겨우겨우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것은 9월 달에 날이 되면서 그 1년치를 다 5천만 원을 받는 거죠. 이래서 사실 2020년과 2021년까지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조율되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들 저희 엠플러 코리아 전 회장들과 그리고 BMW 코리아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과물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마 저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해임 회장님이 지금 계속 차기 임원진, 뭐 차기 회장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저희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진행돼야 되는 아까 설명 주셨던 그런 투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이간수 회장님이 질문 주신 부분은 지금 투표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주연 회장님이 계속적으로 차기 회장을 추천하거나 뭐 재무 쪽을 이렇게 올리거나 계속적으로
증거 자료 및 자기의 글들을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시는 정회원분들을 대표해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의 안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재현 회장님이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다 내려놓고 이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네이버의 지금 현재 카페 매니저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인수인계해야 될 재무적인 부분 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계를 받고 그리고 다음에 회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손치다는 식으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2024년 3월 13일부터 그렇게 저희의 발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정지를 내리신 다음에 차기회장을 추천하시고 대부적으로 스스로 올리시고 공식적으로 올리시면서 저희가 이슈를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이슈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일단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오는 논의가 끝나는 것이지 이슈 제기가 정치가 저희는 자동차 동호회입니다. 국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 정리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카페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단톡방에 올리는 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내려놓지 않고 차기 회장한테 올려줄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으시고 저희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이슈를 제기한 지금 이 명예회장단에게 인수인계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인수인계의 주체도 얼마든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시고 그래서 지금 앵커 코리아의 정상화에 아주 조그마하나마 도와주시기를 당부이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창현 ESW 코리아와의 후원 계약 관련해서 정준영 회장님하고 박준 회장님 고생하셨던 계약을 진행을 했고 이해를 받았는데 회장 시기에 계약이 단절이 됐고 그러면 뭐 새로 회장을 추천을 해서 새로 선임이 되든 어쨌든 계약은 앞으로 후원은 없다. 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계약을 성립을 시키려면 또 뭐 전임 회장단이나 이게 또 노력을 해서 그 BNW와 협상을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사실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김창현 전 회장님이 질문을 주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BMW 코리아와의 저희 엠플럽과의 계약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첫 번째, 2021년 두 번째 계약을 마지막으로 이전 회장 시기에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BMW 코리아가 현재로서는 후원을 끄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 질문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BMW 코리아에 당연히 이 합의서 쪽을 확인을 했습니다. 클럽도 나오고 재단도 나오는데 갑자기 이러한 계약서 형식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BMW 코리아는 당연히 모르겠죠. 재단이 사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없는 재단은 없습니다. 재자가 문제자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재단인데 그 돈을 들어갈 파트너 협력사들은 이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당연한 거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BMW 코리아에서는 저희한테 사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공문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2021년 9월 달에 계약을 마지막으로 BMW MCK와 지금 현재의 계약은 끊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이 안 된다. 라는 부분 쪽에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김창현 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인정한 부분 쪽에서의 해소 노력과 중대 내용 없이는 다시는 BMW 코리아로부터 앞으로 저희 엠플러 코리아가 후원 계약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회장님이 추대가 되신다고 한다면 저희 전임 회장단은 이 BMW 코리아와의 후원 계약 7개를 책임지고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상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BMW 코리아의 현 어떻게 보면 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의심임을 BMW 코리아가 우리 N클럽에게 응원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돌아온 올라온 질문은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얘기했죠. 이주영 회장. 그건 앞서서 그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주연 회의 회장이 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장에서 아버님의 구도 전화를 받고 저한테 나도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사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고인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이주연 회장 아버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그 소상현 전 부회장이 들어간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합의서에 송영길 부회장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라는 지금 전 회장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어서 반복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었던 고유번호증에 들어가는 양식들을 그대로 그 재단에 갖고 오면서 도장을 찍는 난에 고유번호증에 있는 발표를 자기 혼자만 넣으면 이것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아닐까라는 강력하게 추측이 됩니다. 고유번호증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냥 비영리 단체 자체를 세무서에 등록해서 고유번호증을 받는지 통장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고유보도증의 목적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유보도증 내용에서 중소도 손성현 회장의 법인주도의 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부재를 했고 밑에 공동대표도 본인이 추천하기 위해서 손성현 그때 당시에 부회장을 대표 같이 넣었기 때문에 서명 날인단에도 손성현 부회장의 이름까지 공동대표로 들어가야지 고유보도증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닌가라고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죠. 게다가 서명란에 고유보도증에 있는 고유번호까지 등재를 했으니까요. 이건 비영리 단체의 고유번호인데 갑자기 재단 고유번호가 되버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현 회장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개념적습니다만 제가 사수였을 때 제 부사수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고 있는 제 절친한 후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확인을 했고 2번 확인을 했고 어제도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황현 부회장은 지금 N클럽에서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걸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도 재단이라든지 합의서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묻다. 근데 나중에 이주혜 부회장은 카톡으로 쭉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대답을 확인했습니다. 대답도 없는 데다가 자기는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다가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카톡 던져서 알려줬다라는 게 맞고 상충되었을 때에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는 이미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서성현 회장은 본인이 이 계약과 그리고 이 재단과 이 라인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전혀 없음을 저에게 수차례 확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그 상황이 유 회장님이 카페 권한하실 기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동의가 되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것은 지금 현재 이주원 전 회장이 카페 매니저 권한을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우리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카페 쪽을 돌려받을 것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끝까지 이주영 전 회장이 카페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해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플랜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 플랜은 아마도 저희가 지금 현재 백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희 엠플러 코리아의 정근직을 한번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질의 주시죠. 저는 뭐 이쪽이나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때까지 제가 한마디도 안 한 거는 부딪힐 때가 엄청 많아졌는데 이 기간을 혹시 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아까 뭐 플랜 B라든지 뭐 이재 회장님이 뭐 언제까지 답변을 준다든지 정말 개인 수령들과는 정말 이게 스트레스고 짜증나거든요. 그 방송방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정하고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탈퇴하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파일이 탈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가장 죄송한이 말씀하신 그 지점이고요. 정의원님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실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도 오늘 그 날짜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회의 전에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회의에서 이주연 회장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주연 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확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주연 회장이 지금 현재 회사장에서 퇴장한 상황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딱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 날짜가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미팅이 끝난 이후에 오늘 내로 날짜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주열 부장이 내놓지 않으면 언제부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B를 진행하겠다라는 그 마일스톤을 저희 회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확실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권한인데 네, 맞습니다. 사태가 계속되는데 권한이 지금 너무 몰려있어서 지금 이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되고 나서 권한을 좀 분배를 해서 하는 방식도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야기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또 지점은 너무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 쪽에서 이러한 부분이 초래될 것이 타당하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역시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행간에 만들어진 패치이 4개의 업데이트가 부족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패치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분명하게끔 정말로 실수성을 잃지 않고 자동차 등호회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회칙부터 제도, 기구까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회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이지원 회장이 10년 임기에 대해서 회칙이라는 걸 그래서 안 나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한번 10년회 때 얘기했던 걸 한번 보여주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질문 주신 부분은 그
저기 3년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부분 쪽을 이주연 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료가 마침 제가 쓰는 노트북이어가지고 네. 제가 쓰는 노트북이어서 마침 자료를 여기에다가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진행했었던 신년회입니다. 딱 봐도 그냥 저희 아마추어들이 만든 티가 풀풀 나는 그러한 신년회고요. 네. 잠시만요. 네, 줌에서는 지금 보이고 계실 겁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그냥 봐도 아마추어가 만든 티가 확 나는 신년회죠. 이때는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사로, 네, 위기속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신년회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제 협력사들, 네, 네, 그리고 클럽의 멤버분들, 초청받으신 분들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사하신 분도 있고, 카카가 그때 해외에 있어가지고 자기 참석 못하니까 영상으로 인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영상 메시지도 받았고요. 이때 이제 전년도 활동국은 국진성 그때 당시에 드라이브사가 있고 2017년 활동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쭉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회계 영사부도 있었고요. 14대 임원진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외협력이사가 이주연 이사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임원진들이 다 지금 고인이 되신 서영대 이사님도 계시고요. 이때 당시에 미디어부 이사가 수성현 이사였고요. 자, 10년이 어디서 튀어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2016년, 17년도에 끝나서 2018년도에 제가 한번 부득이하게 더 하게 되는 그때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이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언제 발표를 하냐면 약간 뒤쪽인데요. 네. 이때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다 같이 물론 이주연 지구회장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회칙 변경 안내. 그래서 제4조위원회 임원은 재임이 가능하되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임원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변경한 게 공식적으로 신년 발표한 게 2018년 1월 달에 있었던 신년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냥 한번 생각난 김에 공유드렸습니다. 이때 이주연 회장이 대외협력이사로 20년에 참석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근거자를 보여드리는 게 참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클럽 활동을 해왔었던 저희 회원들과 저희 전임 회장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새로 합류하신 요즘 정회원님들께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근거 자료까지 들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질문 하나 있는데. 저기 있다. 네. 네. 사기금 행사비를 지급한 건 클럽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냐라는 부분. 사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클럽이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이주연 회장님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주연 회장님 벤클럽 코리아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강성민 이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이사의 통장을 당연히 확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상황은 누구보다도 실시간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이주연 회장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행사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이주연 회장의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백보 양보해가지고 임원진하고 막 치열하게 소통 끝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주연 회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합의를 지급한 것이라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푸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회장 본인이 이렇게 부기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지 그 외에 어떤 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질문을 주시고 이 채팅창에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통 자리가 보다 좀 자주 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일 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게 터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 자리를 늦게 가지게 된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서서도 저희 회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정하기,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수습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플랜 B에서 위해서든 아니면 기존의 저희 카페에 어찌되었던 이 앞으로의 저희 엠클럽이라는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클럽의 정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그러한 친목 모임으로서 영속히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줌 그리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정혜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준비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다양한 방법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감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77번 감사 박현준이었습니다. 명예정당진들을 조사합니다. 네.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000 장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BMW 코리아의 공모는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로 계약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BMW 코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코리아에서는 이 상태가 되는 현 클럽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 그리고 재단 또한 클럽 말고 재단이나 다른 단체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아마 전 회장단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협력업체에서 다시 한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모든 정양분들과 고문단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와야 했었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저희 또 계속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많은 미팅에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하고 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정상화될 때 빠른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저희 클럽 회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찾아뵙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